여러분, 혹시 길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통장이 바꿔놓은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중소도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노인이 폐지 수레를 끌고 매장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의 손에 쥐어진 서류 한 장이 매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줄은 말입니다. 과연 그 서류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점장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5시 반 골목길에 카트 바퀴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오늘도 변함없이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하얀 면장갑을 꺼내 끼는 모습은 어딘가 예스러운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수레에는 파란색 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파란색이었지만 묘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색깔이었습니다. 노인은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종이끼리, 박스는 박스끼리 분류해서 정갈하게 접어 넣었습니다. 폐지를 묶을 때는 특이한 매듭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묶음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배를 정박할 때 쓰는 매듭처럼 정교했습니다. 저 어르신, 매일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네. 골목 입구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손톱도 참 깨끗하시더라고요. 폐지 줍는 분치고는. 옆 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지만 손톱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로 닦는 듯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는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노인은 동네 대형마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트 이름은 행복마트였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 들어선 중형 매장으로 이 동네에서는 꽤 큰 편이었습니다. 노인은 수레를 끌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매장 뒤편에 있는 폐지 수거함에 폐지를 버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손님들이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던 젊은 알바 직원이 노인을 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오셨네. 청소를 하던 60대 아주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아주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에서 40대 초반의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다림질이 잘 된 와이셔츠, 그리고 왼손에 낀 오래된 반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행복마트의 김 점장이었습니다. 김 점장은 노인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본사 실적 보고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김 점장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습니다. 노인은 그저 묵묵히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트 바닥 한쪽, CCTV 바로 아래 부분에 작은 테이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카메라 각도를 조정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알바 직원이 그 자국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매장 내부 지침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분명 알바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폐지 수거함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점장이 노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손등에 남은 그 오래된 상처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리고 점장의 반지, 왜 하필 그 문양일까요? 여기 손님들 드나드는 곳입니다. 김 점장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산을 기다리던 사람들도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수레는 금세 치우겠습니다. 뒤쪽 수거함에 버리고 나가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김 점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코를 가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냄새도 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몇몇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자신의 옷깃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이었습니다. 점장님, 알바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선배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뭔데? 김 점장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분 매주 오시는데 한 번도 문제 없으셨어요. 조용히 폐지만 버리고 가시고, 그래서 내가 뭘 안다고? 김 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알바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매장 내부 민원 처리 지침이 떠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저분. 아주머니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김 점장은 노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곳을 이용해 주세요. 저희 매장 이미지가 있어서. 이미지요? 노인이 처음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도 본사 평가를 받아야 해서요. 매장 청결도, 고객 만족도, 이런 것들이 다 점수로 들어갑니다. 김 점장은 손에 든 태블릿을 살짝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이번 달 실적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경고 마크가 보였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김 점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수레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점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폐지 줍는 것도 좋지만 장소를 좀 가려서.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뭐하러 저러고 다니나. 자식들은 뭐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노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굳은 살 가득한 손으로
술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허리춤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갈색 가방이었습니다. 김 점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신분증이라도 보여주시게요? 노인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수레에 묶인 파란 끈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 점장이 어이없다는 듯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봉투를 열던 김 점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한 장이 매장을 멈추게 하리란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그 종이 한 장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김 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던 그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래? 무슨 서류인데 저래? 알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 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노인에게 돌려주려다가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마트 입점 건물 담보권 및 임대차 특약, 상생재단 명의, 그리고 그 아래에는 노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박영수, 이게 진짜입니까? 김 점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이 건물 주인이 어려울 때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맺은 약속으로 건물 지분 일부를 재단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매장이 네.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재단의 동의 없이는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매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때 그 사람이. 아주머니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사업부도로 쓰러질 뻔했을 때 익명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알바 직원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본사 감사팀 번호를 찾았습니다. 점장님, 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CCTV 각도 조작이랑 폐기 상품 불법 전환건. 김 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너 뭘 안다고? 저도 양심이 있어서요. 더 이상 못 보겠어서 증거 모아뒀습니다. 알바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여러 장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폐기 상품을 빼돌리는 장면, 허위로 작성된 재고, 장부, 그리고 본사에 올린 거짓 보고서까지. 김 점장이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입구로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본사 감사팀입니다.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알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감사팀은 김 점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점장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김 점장은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다.
저런 사람이 점장이면 안 되지. 통쾌한 반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노인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감사팀이 김 점장을 데리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알바 직원이 노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이지요. 그리고는 다시 수레를 끌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여성은 숨을 헐떡이며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박 사장님이십니까? 노인이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야? 점장 어머니 아냐? 맞습니다. 김 점장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김 점장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박 사장님이시군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알바 직원이 물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김 점장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가족 은인이십니다. 네. 감사팀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였어요. 사장님이 바로 이분이셨죠. 노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공장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도 주지 못할 상황이었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 재산을 털어서 직원들 임금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재취업 지원까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 그때 큰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익명으로 치료비를 보내주신 분도 이분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노인은 손을 저었습니다. 다 옛날 일입니다. 아니에요. 그 돈 덕분에 남편이 살았고 아들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사무실에서 김 점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왜 이런 짓을 한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점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 실적 압박이 너무 심해서 이번 달만 넘기면 된다고. 감사팀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김 점장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본사 차원에서 지점장들에게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서면 지침에는 없지만 구두로 원가 절감을 강요했죠. 감사팀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CTV 조작, 폐기 상품 불법 전환. 모두 실적 압박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겁니다. 네. 단순히 점장 한 사람을 응징하려던 게 아닙니다. 이 구조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노인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여러 지점을 돌아다녔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매장 상황을 관찰했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본사의 불법 지침, 하청업체 갑질, 직원 인권 침해. 노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노동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온 것도, 네, 제가 요청한 겁니다. 구조적 문제를 함께 드러내기 위해서요. 복선들이 하나씩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끈, 상생재단의 로고 색이었습니다. 깨끗한 손톱. 노인은 여전히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해군 매듭. 노인은 젊은 시절 해군 출신이었습니다. CCTV 테이프 흔적. 노인이 일부러 확인할 수 있게 해둔 증거였습니다. 영수증 뒤의 이니셜은 본사 내부 감사 코드였습니다. 그리고 김 점장 어머니의 반지. 어머니가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30년 전 공장 폐업식 때 박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나눠주신 기념 반지예요. 김 점장이 어머니의 반지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이 가족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노인은 김 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구조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정말.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감사팀이 말했습니다. 김 점장님은 징계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드님의 잘못과 별개로 어머님의 치료와 생활은 상생재단에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30년 전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요.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알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매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바꿔놓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주 후 행복마트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본사 차원의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본사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지점장들에게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가한 점, 불법적인 원가 절감을 구두로 지시한 점을 깊이 반성합니다. 앞으로 모든 지침을 서면화하고 직원 인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CCTV는 전면 재배치됐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투명하게 설치했고 녹화 자료는 외부 감사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법 관행도 모두 폐기됐습니다. 폐기 상품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직원들의 양심 신고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행복마트 매장 내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장 한쪽 구석에 상생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폐지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거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가져오신 재활용품은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를 관리하는 사람은 어서 오세요. 바로 박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일주일에 3번 매장을 방문해 상생 코너를 운영했습니다. 폐지를 가져오는 어르신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박스 5kg이니까 2,000원입니다. 어머, 다른 데보다 비싸네요. 공정한 가격이 중요하니까요. 어르신들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셋째, 김 점장의 철이었습니다. 김 점장은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어머님의 치료비와 생활비는 상생재단에서 계속 지원합니다. 아드님의 잘못과 어머님의 삶은 별개니까요. 김 점장 어머니는 매일 재단 사무실을 찾아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김 점장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정말 한심했습니다. 감옥에서 면회온 어머니에게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은혜 갚으며 산 것처럼 나도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그래, 늦지 않았어. 넷째, 알바 직원의 보상이었습니다. 양심 신고를 한 알바 직원에게는 본사에서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용기 있는 신고 덕분에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바 직원은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매장에서 일하며 상생 코너를 도왔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다섯째, 지역사회의 변화였습니다. 행복마트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매장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상생 코너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직원들 인권부터 챙겨야겠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생 코너에서 일을 마친 노인이 수레를 끌고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 보고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아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존경해요.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따뜻했습니다. 3개월 후, 행복마트는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매장이 되었습니다. 상생 코너를 통해 한 달에 1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올라갔습니다. 부당한 압박이 사라지고 존중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저기 폐지 가져오시는 할아버지, 존경스러워. 맞아. 열심히 사시는 거잖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비하가 아닌 존중으로. 어느 오후 노인은 상생 코너 의자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폐지 주우며 고생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노인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냄새로 재지 않습니다. 네, 손을 봅니다. 굳은 살은 살아온 증거니까요. 노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손에도 굳은 살이 가득합니다. 평생 일하며 생긴 거죠. 이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주우신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 청소하는 분, 배달하는 분, 모두 열심히 사는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서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시선을, 모욕을, 차별을 직접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함께 해주셔서. 그날 저녁 노인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된 공책에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한 명의 어르신이 상생 코너를 찾았다. 허리 굽은 할머니였는데 폐지 10kg을 가져오셨다. 무거웠을 텐데 끝까지 직접 끌고 오셨다. 돈을 드리면서 악수를 청했다. 할머니의 손도 나처럼 굳은 살투성이었다. 살아온 증거였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존엄하다는 것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옷을 입든 우리는 모두 똑같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노인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선입견을 경계하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 청소하는 아주머니, 배달하는 청년. 그들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작은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이야기 속 알바 직원처럼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십시오. 박노인이 보여준 것처럼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도 작은 실천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폐지 줍는 어르신을 만나면 피하지 말고 따뜻하게 인사해 보십시오. 청소하는 분을 만나면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건네 보십시오. 배달 오신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작은 인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어르신들,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박노인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람을 냄새로 재지 않습니다. 손을 봅니다. 굳은 살은 살아온 증거니까요. 여러분의 손에도 살아온 증거가 있습니다.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다음에 다뤄보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